자식 잘 되는 집은 공통점이 있다. 정약용이 말한 좋은 부모. 자식을 키운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밤새 아픈 아이 곁을 지키고 학교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 졸이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또 걱정하고 그렇게 평생을 자식 걱정으로 살아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오직 내 잘되라고 한 말인데 왜 자식은 간섭한다고 할까? 많은 부모들이 이런 서운함을 품고 삽니다. 특히 우리 세대 부모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젊은 날을 다 바쳤는데 정작 나이 들어 돌아보면 자식과의 사이가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년 전 정약용이라는 분이 이미 그 답을 남겨두셨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농사를 짓는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농작물인가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이 잘 들도록 돌봅니다. 하지만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을 대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울지, 언제 꽃을 피울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오롯이 그 씨앗 자신의 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조급한 농부라도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간 싹을 망칠 뿐입니다. 농부는 다만 기다립니다. 자연의 섭리를 믿고 씨앗의 생명력을 믿고 기다립니다. 정약용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을 들려주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자식 자신이 결정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자식의 내면을 대신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선택은 자식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자식을 농사짓듯 키워야 하는데 공장에서 제품 만들듯이 키우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이 저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기계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간섭하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다그치고 진로를 정할 때는 내 생각을 강요하고 결혼 상대까지 내가 정해주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공통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양반집 자제들도 보았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첫째,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아예 부모에게 순종만 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모를 원망하며 멀어지거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 곁을 지나가는 독립된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곁에서 도울 뿐입니다. 둘째, 결과만 보고 과정은 보지 않는 부모입니다. 대학은 어디 갔니? 직장은 어디 다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묻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학문이 높은 것보다 사람됨이 바른 것이 먼저다. 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먼저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를 나왔어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과 고졸이지만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느 쪽이 진짜 잘 키운 자식일까요? 우리는 자식의 스펙은 자랑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인품은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말로만 가르치려는 부모입니다.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거짓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식에게 정직하라 했다면 자식은 정직이 아니라 위선을 배웁니다. 당신이 돈만 밝히면서 자식에게 인격을 중시하라 했다면 자식은 결국 돈만 밝힙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부모의 세 가지 태도.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믿어주는 부모가 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지요. 통제할 수도, 감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아들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잘 해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자식은 그 믿음에 부응하려 애씁니다. 반대로 부모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자식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자식을 얼마나 믿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며 자식의 모든 것을 확인하려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라. 정약용이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서두르지 말라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란 나무가 더 단단한 법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남의 집 아이가 뭘 했다더라. 우리 아이도 빨리 뭘 해야 한다더라. 그렇게 비교하고 재촉하다 보면 정작 내 아이가 가진 고유한 속도와 빛깔을 놓치게 됩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놓아주는 부모가 되라.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 부모가 할 일은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자식이 고생할까봐 우리는 자꾸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붙잡힌 자식은 영원히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 날아오르려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밀어내야 합니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배웁니다. 만약 어미가 새끼를 놓지 못한다면 그 새끼는 평생 날지 못합니다. 부모의 진짜 사랑은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의 말이 오늘날에도 통할까요? 시대가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옛날 방식이 지금도 맞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200년이 지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60대인 여러분, 자식 키우며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자식을 통제하려다 생긴 갈등이었을 겁니다. 내 말대로 했을 때 자식이 반발했던 순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강요했을 때 자식이 등 돌렸던 순간, 그때 만약 정약용의 방식대로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통제 대신 믿음을, 강요 대신 기다림을, 집착 대신 놓아줌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이미 다 컸다고요? 손주까지 봤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제든 통합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엄마가, 아빠가 너무 간섭했구나.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나섰어. 미안하다.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였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십시오. 자식이 물어오면 그때 대답하고, 안 물어오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걱정은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입 밖으로는 너는 잘할 거야.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 걱정만 하다 당신 인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 걱정에 시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